자,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는데요. 그래도 충실하게 수업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가정학습 자료로 그 모의고사 자료를 준 게 있었죠.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다른 이야기도 좀 차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먼저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요. 우리 키 스트럭처 교재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키 스트럭처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79번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업을 한 지가 워낙에 좀 오래되었고 해서 기억을 되살릴 겸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죠. 179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장 먼저 뭐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도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배웠던 것은 도치라는 것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도치가 뭐냐라고 하면, 도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 상태에서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것이 도치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아니 멀쩡하게 있는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왜 바꿔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치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했었죠. 어떻게 두 가지 하면, 첫 번째 강조를 위한 도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구문상 도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강조를 위한 도치에는 세 가지가 있었고요. 구문상 도치에는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죠. 강조를 위한 도치 세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이게 중요했었죠. 어떤 거냐면 부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형용사 보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고, 마지막에는 명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색깔을 약간 다르게 했는데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부사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사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정어라는 것이 들어갔었고요. 준부정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 들어갔었죠.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형용사 보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써놓되 X표를 쳐놔라 이렇게 했었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도치를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구문상 도치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다? 유도부사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here 또는 there 이라고 쓴 다음에 is 또는 are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유도부사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가정법이라는 것에서 if를 이렇게 생략을 했을 때,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했을 때 주어 동사 위치가 서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다음 마지막으로는 동의 표현이 있었죠. 동의 표현을 나타낼 때에도 도치가 되더라. 그런데 그 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두 가지냐면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 있었고요.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 있고, 부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 이렇게 있었죠.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을 나타낼 때 어떻게 쓰는 것이다? so 한 다음에 동사 주어가 있고요. 부정에 대한 동의 표현은 neither 한 다음에 동사를 쓰고 주어를 쓰는 이 형태가 구문상 도치에서의 동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카테고리는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놔야 되는 것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요. 다시. 도치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동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동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일반 동사라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도 잘한다. 일반 동사 혼자서 못한다. 혼자서 못한다? 잠깐만. 혼자서 못하는 거니까 누가 도와줘야 된다? 조동사라는 애가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러죠. 그러면 도치라는 것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비동사라면 지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일반 동사라면 지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조동사가 대신 나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구문상 도치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here이나 there이 있고, 그런 다음에 is나 are를 쓴다. 그런 다음에 주어를 쓰겠죠.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if를 생략했을 때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다. 동의 표현도 so 동사 주어, neither 동사 주어, 이렇게 생김새들을 기억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강조를 위한 도치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한다면, 강조를 위한 도치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부사나
형용사 보어나 명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게 부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 보어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나왔을 때 여기 나오는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강조를 위한 도치다 라는 거죠. 이쪽으로 와봅시다. 문장을 보니까 there 이란 형태가 나왔잖아. 어떤 게 나온 거야? 바로 이 형태가 나온 거죠. 유도부사가 나온 거죠. there 이라 썼으니까 뭐가 먼저 나온다? will be a hot meal 이란 형태가 정답이 되겠죠. 2번에다 별표 치셔야겠다 그랬죠. 2번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지금 문장 보니까 down 한 다음에 the rain came과 came the rain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정답이 뭐가 돼요? 일단 came the rain 이란 형태가 정답이 되죠. 왜? 여기서 나오는 부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얘가 부사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잠깐만 굉장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아까 분명히 비동사라는 것은 혼자서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일반 동사라는 것은 혼자 앞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나온다? 조동사라는 것이 대신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came이 일반 동사인데도 앞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요 down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인 거죠.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뺐을 때에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한다? 일반 동사를 가지고 도치라는 것을 시켜주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도 on the other side of the lake 라고 하면 전치사 보니까 부사인 건 맞아요. 얘가 부사인 것과 동시에 on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됐으니까 어떻게? 일반 동사를 가지고 그대로 도치를 시켜준다. 어떤 거? appear the rainbow 라는 형태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 갑시다. 4번인데요. 4번 같은 경우는 never 한 다음에 did I dream인지 I dreamed인지 that he had told a lie 라 썼는데 여기서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는 따로 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 never 이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 never 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앞에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부정어가 앞에 튀어나와 있다. 도치를 시켜라. 어떤 것 때문에? 여기 부사 대표적인 부사가 뭐다? 부정어다. 이렇게 말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도치의 문장이 완성이 되더라. 됐습니까? 사실 이제 도치는 지난번에 한번 쭉 정리를 했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요. 까먹은 부분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잊어버린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80번입니다. 자, 80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 기타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연결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짝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문장 잠깐 봅시다. 이런 거죠. 항상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문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말했던 게 뭐야?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니?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말했고요. 문장이 뭔데? 라고 해보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근데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온다?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건데 그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수, 시제, 태. 이 세 가지가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 세 가지인 거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우리는 진짜 동사라고 불렀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준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봤을 때 주어,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근데 몇 번씩? 반드시 한 번씩만 쓰는 거다. 기억나시죠? 한 번만 써야 되는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니까 주어랑 동사를 쓰고 나서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서 이 뒤에다가 주어랑 동사를 또 쓰고 싶더라.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연결해 줄 말이 필요하다. 더하기의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하다. 그게 뭐였다? 바로 접속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접속사랑 비슷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누구? 바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접속사와 전치사 두 가지를 합쳐서 연결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차이는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만 나온다? 명사만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를 절이라고 불렀고요. 명사만 나오는 형태를 구라는 형태로 불러줬던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다? 야, 너 여기다가 접속사를 쓸 거니 아니면 전치사를 쓸 거니? 라는 형태가 시험 문제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 것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푸는 건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니까 자, it can be 동사입니다. 블라블라 the river moves 여기 동사가 있죠. 동사가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다. because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가보죠. 2 days ago 이틀 전에 Bill thought 얘가 동사죠. He couldn't continue to work blank his leg but he completed his afternoon march. 됐습니까? 지금 동사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죠. 동사가 세 개니까 접사가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아, 왜 두 개가 필요하냐고? 여기 봅시다. 어떤 게냐면 항상 말했던 게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이 공식을 항상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보니까 동사 세 개를 접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보니까 여기에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한 개가 있죠. 또 하나의 접사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because를 써야 됩니까? 아니요. 잠깐. 여기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다? 목적어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동사가 3개, 접사가 2개니까 접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정답은 because of 여기까지 because of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전치사를 쓸 것이냐 접사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됐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81번입니다. 181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치사를 쓸 거니 접속사를 쓸 거니 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같이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traveling blah blah the Cold War showed me what an amazing place the world is. 이렇게 나왔죠. 됐죠? 동사가 2개죠. 동사가 2개니까 접사가 몇 개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한데 여기에 w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죠. 접사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뭘 써야 돼? during. 정답이 되겠죠? 다음 갑시다. strike blah blah the iron is hot 이라 썼는데 동사가 strike가 정답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is가 동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동사가 2개니까 접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why? 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He has been dead. 동사입니다. has been dead. 시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는 for도 전치사고 during도 전치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가지 for 또는 during 어떤 구분이 있냐라고 보면 이 뜻이 뭐 둘 다 뭐뭐 동안이라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for랑 during의 차이는 for이라고 하는 것은 뭉뚱그린 개념이 나오는 거죠.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보통 뭐가 나온다? 보통 숫자의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되죠. 허나 during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정확하게 존재를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vacation 같은 경우는 그 방학식이 있고 개학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짜랑 끝나는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vacation 같은 경우는 during을 쓴다.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2 years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다. 뭘 써야 돼? for 이런 형태가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전치사냐 접속사냐 이 구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182번입니다. 182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전치사를 쓸 것인지 접속사를 쓸 것인지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봅시다. I understand 얘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You say I can agree with you 이렇게 썼잖아. 문장을 보니까 동사가 3개죠. 접사가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어디 있어? 여기에 what 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접속사가 나와야겠죠. 다음 문제. He says, he is, 얘가 동사죠. He is in the pink of hearth 라고 썼는데 접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정답은 뭐? 당연히 in spite of 라는 형태가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으로 갈게요. 83번으로 가보죠. 83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문득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접속사. 자, 여기 잠깐 와볼게.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2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2가지가 있었냐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세 가지가 있었냐면 얘가 명사절을 이끄는 것이냐, 아니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것이냐, 아니면 부사절을 이끄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5가지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리고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주는 접사가 나눠져 있더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싶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죠.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일 때,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일 때는 우리가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라는 것을 사용해 준다라는 문법이 있었던 거죠. 문법 기억나시죠? 다시 와봅시다. 문장을 보니까 as soon as we blank,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 자리니까. The correct parts we will return the water pump that were sent to us by mistake. 동사가 지금 몇 개입니까? 동사가 3개가 나왔죠. 접사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as soon as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고요. 그런 다음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럼 시제를 현재 시제를 쓸 것인지 아니면 미래 시제를 쓸 것인지가 나왔는데 어디에 비춰주실까요? 일단 will return이라는 여기서 미래 시제를 쓰고 있죠. 허나 as soon as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올 써라 receive라는 형태가 정답이 되더라.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When Mr. Kim, 동사, next month he will have taught for 20 years. 이렇게 나왔죠. 동사가 2개죠. 접사가 하나 필요하죠. 어디 있어요? when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잠깐만 이렇게 봅시다. when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잠깐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쓸게. when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더라. when은 3가지로 사용된다 그랬죠. 어떻게 3가지야? 첫 번째,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명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부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형용사절을 이끌기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형용사, 부사에 다 사용된다라는 말이죠. 얘가 명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야? 명사니까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이고요. 형용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겠다 이 뜻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 명사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뭐가 돼? 의문사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형용사절이 된다라는 것은 관계 부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절이 된다라는 것은 얘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또 이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의문사로 사용되면 언제 라고 해석을 하고 관계부사는 문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해석하지 않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일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필기 더 이렇게 부사절일 때 이 부사절일 때 뭐한다?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라는 것을 사용한다. 바로 이 문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문장을 봅시다. 그럼 여기서 when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냐면 when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죠. 얘가 주어예요? 아니죠. 목적어? 보어? 아니죠. 수식할 명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그냥 얘는 부사절이 맞다. 그러니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 맞더라. 까지 오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when이란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when과 비슷한 녀석 어떤 거? 3번, 4번 묶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로 if라는 녀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겠죠. 여기다 쓸게요. 자, if라는 녀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if는 사용되는 것이 2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2가지니? 라고 해보니까 첫 번째, 얘도 명사 자리에 사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사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더라. 명사 자리라는 것은 누구 자리야? 타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if, 주어, 동사를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추가적인 정보로서 나오는 모습이더라. 됐죠? 그럼 여기 명사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할 것이고요. 부사라면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일 때만 뭐한다?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라는 것을 사용해 주더라. 됐습니까? 가볼게요. 이 문장을 보니까 if any parts of the product 얘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to be defective within 2 days of the date of purchase or receipt. It will be repaired free of that charge or replaced if necessary. 이렇게 동사가 지금 2개 나왔잖아. 됐습니까? 접속 어디 필요해? 여기에 if라는 녀석이 필요하죠. 여기부터 어디까지야? 쭉쭉쭉 가서 여기까지죠. 모습이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부사절이니까 뭐다? 당연히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 것이다. 밑에를 바로 내려와 보니까 자, 한 번에 보이시죠? wonder이라고 한 타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목적어 명사절이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 대신 현재를 쓴다라는 문법을 적용시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뭘 써라? 미래 시제를 써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부 올라가서 좀 나오게 되고요. 알겠죠?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다음에 184번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르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냐면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됐잖아요. 그럼 또 연결해서 우리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거? 여기. 요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 자, 시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우리 시제를 2가지로 분류하기로 했었죠. 어떻게 2가지니? 라고 해보니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억해라? 점이다 라고 하라 그랬고요. 완료 시제는 뭐다? 완료 시제는 선이다. 이렇게 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점, 선 이게 뭡니까? 자,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점을 3개를 찍었어요. 오늘, 현재, 현재보다 이전, 과거가 되고요. 현재, 나중, 미래가 되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나하나의 점이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에 반면에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지속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뭘 써라? have pp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인지 선인지를 판단해야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쓸지 아니면 완료 시제 have pp를 쓸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점인지 선인지를 어떻게 한다?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돌아와 봅시다. 이 문제를 보니까 We blank profitable since 1997 이랬었죠. 여기서 since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점이다 선이다? 선이다. 뭘 써야 돼? have been.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and our profit blah blah by 627% since then 이렇게 썼으니까 다시 한번 어디에 비추셔야 돼? since then 비추시면 되겠죠. 점이다 선이다? 선이다. 선이니까 have increased 라는 형태가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People blank these for thousands of years and for all sorts of purposes 라고 썼는데 어디에 비추실까요? 여기 for thousands of years 라고 비추시면 되겠죠. 점이다 선이다? 선이다. 뭘 써야 돼? have worn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점과 선, 뭘 보고 판단해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고 판단하셔라. 됐습니까? 우리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185로 가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문장 볼게요. 자, they blank China in 1996라고 썼죠. 밑줄 칠게요. in, 점이다 선이다? 점이다. 뭘 써야 돼? visited. 밑에 문제입니다. My father doesn't live in Tokyo. He blank there when he was young 이라 썼는데 when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로 묶어주면 when 이라 썼으니까 뭐뭐 할 때가 되는 거죠. 점이 되는 거죠. 당연히 뭘 써야 돼? lived 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맞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86번입니다. 자, 86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는 사실 그렇게 깊숙하게 다룰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전치사라는 것이 있었잖아. 전치사. 우리 아까 잠깐 전치사 나왔었습니다. 어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오고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접속사라는 거 뒤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그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하는 것이 등위와 종속이 있고 종속이라는 것은 얘가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접속사 주어 동사가요. 그럼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 보통 전치사 구라고 불러주는데 이 전치사 구라는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니까 전치사, 이건 이제 analyze 부분을 볼게요.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뭐가 돼? 형용사 구가 된다고 했고요.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부사구가 된다. 부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문장을 볼게요. It isn't blank no use to say such a thing.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of no use라는 형태를 쓰시는 거고요. He gave the distorted report 한 다음에 on purpose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on purpose라고 하면 purpose, fully 의도적으로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of no use라고 썼으니까 얘는 뭐랑 같다? useless라고 하는 형용사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너희가 궁금해할 만한 것은 아니 그러면 언제 of를 쓰는 것이고 언제 on을 쓰는 거고 with와 to는 도대체 언제 쓰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of use, of value, of importance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희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여기서 of를 쓸 거니 뭐 with를 쓸 거니 이렇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었을 때 그걸 부사 또는 형용사의 형태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저것도 다 외워야 됩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 사용되는 요 명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no use니까 useless가 된 거고요. 여기서 purpose가 들어가면 purposefully,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 두 가지를 하는데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암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 사용된 명사를 가지고 의미 파악만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다음으로 가시죠. 자, 87번입니다. 87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관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관사는 어떻게 다뤘었냐면 이렇게 다뤘었죠. 여기에 주어가 있죠. 우리가 계속 동사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시선을 주어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주어로요. 그럼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주어 자리에 명사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명사의 특징이 뭐다? 명사라는 것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다. 문이 열려 있다.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을 그냥 둘 수는 없죠. 어떻게? 명사의 문을 닫아줘야겠죠. 그럼 명사의 문을 닫아준 애가 누구다? 첫 번째 관사라는 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소유격. 즉 관사나 소유격을 가지고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We buy sugar by the pound라고 파운드 당으로 구매를 합니다. A worker are all paid by the month. 자, 다음에 She took me by the hand. He hit me on the head. He stared me on the face. 이런 식으로요. 아니 근데 조금 헷갈립니다. 언제 더를 쓰고 언제 어를 쓰는 것이며 저기 전치사들은 또 어떤 걸 씁니까? 이렇게 고민이 들 텐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기서 by나 on을 쓴 것은 사실 이제 신체 접촉이죠. 접촉의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우리가 많이 위에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전치사 on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다? 접촉이다. 접촉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on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by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나오지만 사실 여기로 볼게요. by the 이렇게 단위 명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파운드 당, 한 달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더를 써준다라는 거죠. 설명이 좀 부족합니까? 당연하죠. 여기는 그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눈에 익혀 놓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 고등부 이제 올라갔죠. 고등부 되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를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by the pound구나, by the month구나, 이렇게 달별로 또는 파운드별로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지. 그래 막 깊이 막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전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체 뭐 이렇게 접촉을 나타낼 때 on 정도를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조금 특이한 녀석이 이런 거죠. Okay? He took me by the hand, he hit me on the head. 요 두 가지가 조금 이제 그리고 여기 더 페이스까지 있구나. 이렇게 3, 4, 5번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쓰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거는 잠깐 봅시다.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너희가 고등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에세이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수행평가라는 걸 해야 되니까 수행평가할 때 이렇게 에세이를 써야 되는 경우들인데 이럴 때 자신의 영어 실력을 굉장히 뽐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무슨 말이냐면 자, she took me by the hand 썼는데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해석은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He hit me on the head. 그가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She stared me on the face. 그녀가 내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문장으로 볼게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내 머리를 때렸어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그 문장은 이거죠. He hit my head. 사실 이게 떠오른다고요. He hit my head. 맞습니까? 얘 같은 경우도 she stared my face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she took my hand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들은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왜 문장을 좀 어렵게 썼습니까? 실제로 이런 문장들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자, 이런 거죠. 신체의 접촉이죠. 신체의 접촉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쓴다는 거죠. He hit me on the head, by the hand, on the face. 이런 식으로 소유격 대신에 정관사 더를 써줄 수가 있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영장 문장을 쓸 때 그가 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라고 하면 he hit me on the head 이런 식의 문장들을 써줄 수 있으면 참 잘난 척을 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서술형 쓸 때 이렇게 한번 써 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88번이에요. 자, 88번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여기 주어랑 동사 이야기를 하면서 주어 자리에 명사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 아예 이렇게 시선을 좀 옮겨볼까? 주어랑 동사 쪽으로 옮겨보죠. 주어, 동사. 즉 다시 말해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동사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명사, 동사만 쓰면 너무 허전하니까 얘네들을 뭐 해보자? 얘네들을 수식이라는 것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식을 해보자. 그러면 명사 수식은 누가 한다? 형용사가 해주는 것이고요. 동사 수식은 누가 한다? 부사라는 애들이 해준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형용사를 쓸 것이니 부사를 쓸 것이니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요번에 188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형용사 또는 부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한 단어처럼 줄줄줄 나와야 된다. 잘 생각해봐. 이런 거 있었죠. 어디에 흥미가 있다? 어디에 흥미가 있다? be interested in.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 이렇게 한 번에 툭툭툭 튀어나오잖아. 이렇게 search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search, 한 단어처럼 search, 혁명. 이렇게 한 번에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서처 혁명, so라는 형태가 나면 so 하면 형어명. 서처 혁명, so 형어명.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툭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보니까 I have never seen 한 다음에 beautiful a sunset 일어났죠. beautiful a sunset 얘가 되는 거죠. so beautiful a sunset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밑에 보니까 such a beautiful sunset 이렇게 나올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암기를 아예 해주시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할 거예요. 어순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됐죠? 2번도 마찬가지 비슷한 건데요. 여기서는 she exclaimed 그냥 확 소리를 지른 거잖아. 왜 소리를 지르냐면 깜짝 놀랐거든.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감탄문이라고 불러주죠.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죠.
what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how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근데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같은 경우는 어순이 어떻게 돼요? what, 혁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eautiful, what 혁명, 주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so랑 똑같은 게 to입니다. to 형어명, to 형어명 이렇게 되는 거죠. to difficult a problem for me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암기의 영역이에요. 서처 혁명, so 형어명, 서처 혁명, so 형어명 요것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9번입니다. 자, 89번을 보니까 자, 여기서 아까 나왔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조금 밑에 거 analyze 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since를 보니까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완료 시제랑 쓸 수 있고요. from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 시제랑 함께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냥 보니까 had wondered 완료 시제를 썼죠. 그냥 뭘 써야 돼? 당연히 since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고요. he began it last month니까 from 이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since를 썼더라면 여기서 has begun 이라는 형태를 썼었겠지만요. 자, I was in my office 한 다음에 여기 to가 나왔죠. from A to B, from morning to night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네들은 since랑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들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since 정도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from은 따로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됐습니까? 바로 다음으로 할게요. 자, 마지막 90번을 보면 이 190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한번 다뤘던 거거든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by란 단어가 있고요. until이란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by 5 o'clock until 5 o'clock 이렇게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냐면 자, 이 예문을 기억하면 좋다 그랬었죠. 어떻게? You have to come back. 너 5시까지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했었고요.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you 한 다음에 have to stay here.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했죠. 4시 59분.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4시 59분. 자, 4시 59분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자, 4시 59분에 위에 거 You have to come back here by 5 o'clock 이라는 문장에서 4시 59분에 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상관이 없죠. 5시가 되는 그 순간에만 여기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밑에 거 You have to stay here until 5 o'clock 이랬었는데 너 5시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하면 4시 59분에 어디 있어야 돼요? 4시 59분에도 여기에 있어야겠죠. 지속적으로요. 그러니까 순간성을 갖는 것이냐 아니면 지속성을 갖는 것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문장 볼게요. The recent frigid weather will continue. 그 뭐야?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된 거죠. 뭘 써야 돼? till 이런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더라. By the way, 근데 있잖아. Can I get them back blank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까지 그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 내일 아침이 되는 그 순간에 돌려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순간이니까 뭘 써야 돼? by 이라는 형태를 쓰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공부를 하는 거죠. 키스트럭처라는 책이 우리가 겨울방학 시작할 때부터 쭉 진행돼서 온 책인데요.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많죠. 오늘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특히나 오늘은 이제 기타 부분이라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쪽쪽쪽 이야기를 한 형태인 겁니다. 문법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잠시 후에 우리 모의고사 과제 내줬던 것들 미니 테스트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문법을 좀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독해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 과제를 화수목금으로 나눠서 줬는데요. 평소보다 조금 많긴 했지만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 학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과제를 조금 많이 냈어도 다 해결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보면 화요일 과제부터 미니 테스트 같이 먼저 풀어볼 건데요. 화요일 미니 테스트를 보면 16회라고 되어 있죠. 14년 고3 4월 모의고사에서 기출 문제로 갖고 온 건데요. 우리 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반드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해설을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받아쓰기만 하게 될 거니까 몇 번 말했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고 그런 다음에 답을 요청하시면 제가 답을 보내드릴 테니까 채점을 하신 다음에 문제 해설을 듣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자, when our minds are at ease. 이거 동사입니다. 다음, we are more likely to direct라는 것이 동사가 되는 거고요. The spotlight of attention inward. 가로 볼게요. 큰맛 찍었으니까 toward the stream of remote association coming from the right hemisphere of our brain. 이렇게요. 동사 두 개 나왔으니까 어디에 가로 묶어야 돼? 어디 표시해야 돼? 접속사 when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는요 attention, 우리의 관심, 집중력의 중심을 inward, 안쪽으로 inward, 안쪽으로 향하게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toward the stream of a remote association coming from the right hemisphere of our brain 이라 썼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ing 나왔잖아. 이 ing가 둘 중에 하나겠죠. 명사든지 형용사든지. 근데 여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뇌의 우측 뇌로부터 coming, 오는 remote association의 흐름 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In contrast,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In contrast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In contrast를 보니까 when we are diligently focused. 여기서 이렇게 동사. Our attention tends to be directed. 얘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Outward. Toward the details of problems we are trying to solve. 이게 동사죠. 동사가 지금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죠. 동사 3개니까 접사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제일 먼저 when. 그럼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Problems we solve, try to solve. 자, 여기 이렇게 가로 묶어서 수식하는 거다.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부지런하게 집중력을 유지했을 때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tend to be directed outward, 바깥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outward. 근데 그 outward라고 하는 것이 toward the details of the problem we are trying to solve.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문제의 디테일들을 향해서만 가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이 mind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at ease, 편안한 상태일 때. 그리고 반대로 여기 versus라고 표시한 이유는 in contrast라고 하는 연결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잡아준 겁니다. 여기서 focused, 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도 diligently focused,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얘는 우리의 attention,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향하게 된다? 얘는 inward, 안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어디를 향하게 된다? outward, 바깥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됐어요?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While this pattern of attention is necessary when solving problems analytically, it actually prevents us from detecting the connection that leads to creative insight. 동사가 지금 3개 나왔죠. 접사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while 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that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that 뒤에 동사부터 나오니까 얘는 뭐다? 관계 대명사라서 가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또 하나 어떤 거 봐야 돼? 잠깐만. 근데 동사가 3개인데 접속사가 하나가 더 있네요. when 이라고 한 접속사가 하나 더 있잖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when 이라는 단어 뒤에는 주어 동사가 없죠.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ing라는 형태 나잖아. 다시 주어랑 동사가 없다. 주어 동사가 없는데 ing를 시작한다.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불렀다? 분사, 구문이라고 불렀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하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여기서 while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while은 뭐다? 여기서는 반면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반면에. 그럼 우리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반면에 라고 하는 것이, 반면에는 일종의 양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양보를 나타낼 때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양보를 나타내게 되면 2개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더라? 실제로는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더라. 이 구조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가봅시다. One, this pattern of attention.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this pattern of attention, 이러한 패턴의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when solving problems analytically, 분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굉장히 필수적이죠. 좋다 나쁘다? 좋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disattention은 뭘 말하는 거야?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 아웃워드,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 관심사를 말하는 거야. 이게 좋습니다. 좋은 반면에, 잠깐만, 좋은 반면에 이제부터 좋은 얘기 나와야 돼, 나쁜 얘기 나와야 돼? 이제부터는 나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 부분이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It actually prevents us from detecting the connection. 잠깐만, 여기 다시 한번 비춰줄게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이 행동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 이런 거죠. 그것은요, lead to creative insight. 창의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주는 그 연결고리, connection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됐습니까? 잠깐만. 이렇게 되니까 관심사가 outward,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뭐가 안 된다? creative insight,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되더라.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필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prevent, 막는다. creative insight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좀 더 갑시다. That's why, 이게 동사죠. That's why so many insights happen. 이거 동사죠. During warm showers. 자, 동사 두 개라서 접사는요, 여기 why라는 형태가 나오죠. 우리 이거 많이 했었는데 that's why 하면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많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during warm showers.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 동안에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during warm shower 이렇게 나왔잖아. 잠깐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during warm shower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at ease 라고 하는 것이 warm shower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at ease가 뭐라고? 얘가 바로 warm shower가 되는 것이고 이 warm shower인 동안에 뭐가 생겨나게 된다고?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자, 스브라 바타차라 a well-known psychologist says 유명한 심리학자 이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했죠. 잠깐만 뭐 했다고요? 굉장히 잘 알려진 심리학자가 말한 거죠.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지금 인용이라고 하는 걸 한 거죠. 그럼 왜 인용한 거야? 내가 말하면 잘 안 믿을까 봐 유명한 사람의 권위를 빌려온 거죠.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동등하다라는 얘기죠.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It's the most relaxing part of the day. 그것이 하루의 가장 편안한 순간이기 때문이죠.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건 뭘 말해요?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warm shower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다? 릴렉스한 상황이다. 릴렉스가 어디서? at ease란 단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It's not until we are being massaged by warm shower, unable to check our email, that we are finally able to hear the quiet voice in the backs of our hearts telling us about the insight. 동사를 보니까 it's 이게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쭉 따라가서 are being massaged 이게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that's we are finally able to hear 이만큼이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나왔으니까 접속사 몇 개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여기서 until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that 이란 단어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It is not until, 잠깐만, not until 동그라미 치시고 not until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뭐까지는 아니야 이런 거죠. 뭐 할 때까지는 we are finally able to hear the quiet voices in the backs of our heart telling us about the insight.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우리 뒤통수에서 우리 뒷면 어딘가 막 울려 퍼지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고 따뜻한 물에 의해서 샤워를 받을 때까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편안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안의 목소리, insight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밑에 나오는 건 사실 이제 인용한 구문이고 필자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이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에 The importance of a relaxed state of mind for reaching insight라 썼는데 이런 식으로 주제를 찾아라, 제목을 찾아라, 요지를 찾아라 라는 문제에서 내가 항상 강조했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보기를 내가 나는 얘가 정답인 것 같아 라고 골라냈으면 한 번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본문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말했었죠.
어디가 중요하다? 여기서 relaxed state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 relaxed state라고 하는 것이 여기 warm shower. 어떤 거? at ease, warm shower, relaxed 여기 또 나오죠. 이렇게 relaxed 이런 단어들이 한번 나오게 되더라. 또 한 가지 mind for reaching insight. 다시 한번 여기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creative insight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insight라는 표현 여기 many insight 이렇게 나왔던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까지 정답을 확인하실 때 마지막에 꼭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밑에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에 제목 찾는 문제도 하나만 더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죠. 자, 문제를 볼 건데요. 자, 해석을 해봅시다. When we experience life setbacks and feel down. 동사. feel down. 동사. Something strange happened. 얘가 동사가 되겠죠. 동사가 3개니까 접사 몇 개? 2개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when 이란 단어가 접속사가 되고요. 여기서 and나 where이나 but이 나오면 항상 뒤를 먼저 보라 그랬지. 얘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요. 얘가 동그라미 1번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something strange happened. 굉장히 낯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in a kind of relationship reflects 가로 묶어주시고요. Our bodies automatically begin to send signals. 얘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attract loving care from another person. 자, 동사 하나밖에 안 나왔죠. 우리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our bodies, 우리의 몸은 automatically begin to send signals. 우리가 시그널, 우리의 몸이 자동적으로 시그널을 보낸대요. To attract loving care from an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관련된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떤 보살핌이라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Our lids droops, our gaze turn downward. Our shoulders drop, and our faces seem to say, "Doesn't anyone see how sad I am?" 자, 봐봐. 여기서 our lid, 물론 동사가 계속 나오지만 봐봐. Our gaze, our shoulders, and our face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등위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왜 이렇게 봤는지 알겠죠? 하나, 둘, 셋, 네 개. 비슷한 게 3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뭐다? 열거다. 이거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죠. 열거하고 있음과 동시에 our eyelid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보여? 여기 앞에 our body가 보이죠. our body. 이 our body랑 연결되는 부분이 our eyelid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이건 뭐다? 열거임과 동시에 예시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굉장히 이상하게 막 신호를 보낸다는 건데 그 신호의 종류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 몸의 일부가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우리의 시선이 아래쪽을 향하게 되고요. 어깨는 처지고요. 우리 얼굴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슬픈지 누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요. 오케이? 예시가 되는 거죠. 빠르게 넘어갑시다. Doesn't anyone want to harm me? 넘어갈게요. Conversely. 그와 반대로 something within us causes us 얘가 동사가 되고요. To be attracted to those who seem in distress and who are flashing our depression displays. 동사가 지금 3개 나왔죠.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어디 있어? who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여기 who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an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and 뒤에 나오는 who가 있으니까 얘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수식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냐 보니까 반대로 말이야. something within us.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causes us to be attracted. 끌리게 해요. 누구한테? To those.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요. Those who라고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 Those who seem in distress. 디스트레스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낙담에 있는 사람들이요. And 그리고 who are flashing our depression displays. 우리 어떤 낙담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잘 생각해봐. 디프레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준 거죠. 우리가 낙담했을 때, 우리가 디프레션을 느낄 때 저런 누군가에게 another person, 누군가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누군가가 시그널을 보낼 때 나는 반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We may respond by saying,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말함으로써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Are you okay? 괜찮니? You look like you're carrying the burdens of the world on your back. 야, 너 등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You're like you could use a shoulder to lean on. You look like you could use a shoulder to lean on. 야, 너 있잖아. 마치 그래 보여. You could use a shoulder. 어깨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to lean on. 기댈 어깨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댈 어깨가 필요해 보여. 너 위로가 필요해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When we are wilted and drooping. 우리가 굉장히 낙담하고 실망하고 처져 있을 때 Our sadness signals are received by others who are strangely attracted by our message. 동사 3개입니다. 접사 when. 우리가 낙담해 있을 때 우리의 슬픔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메시지에 이상하게 반응이 되는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결국에 sadness라는 대표적인 단어를 쓸까요? sadness도 있고요. 비슷한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sadness도 있고요. depression도 있고요. distressed도 있고요. 전부 다 같은 단어인데 sadness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 한 사람이 시그널을 보내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얘는 자연스럽게 그 시그널을 receive, 받게 된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나서 필자가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렴, 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주장은 나와 있지 않죠. 따로 주장을 펼치고 있진 않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려고 그랬냐면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명령문 이런 애들이 나오면 그거를 필자가 주장하는 바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다면 또 그 반복되는 표현들이 정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정답 몇 번 됩니까?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attract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끌어들인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정답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런 다음으로 가죠.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 건데 이번에는 문법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 과제로 내드렸던 거 중에서 수요일 과제 중에서 7번 읽어볼게요. 수요일 과제니까 과제물로 쓰던 것에서는 24회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24회라고 되어 있는 7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일 과제였으니까 이미 다 풀어져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문제 다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정답 맞추면서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문법 문제니까 사실 내가 이제 문법 문제는 어떻게 풀려고 그랬냐면 그냥 무조건 읽고 나서 해석해라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보고 얘가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뭐냐 이렇게 찾으시라고 했죠. 같이 한번 봅시다. described 그리고 describing 이렇게 나왔잖아. 자,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A를 보니까 보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described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 ed가 붙어 있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사 원형에 ing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있죠. 어떻게 풀려고 그랬냐면 1단계 첫 번째에서 얘는 뭐다? 전부 다 동사랑 관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동사랑 관련되니까 동사랑 관련되는 것이니까 얘는 뭐다? 첫 번째 진짜 동사인지 아니면 가짜 동사인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랬죠.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접속사의 개수가 맞는지 이런 걸 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문장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죠. Many American language speakers would consider it absurd to use a single word like cousin to describe both male and female relatives or not to distinguish whether the person blank is related by blood to the speaker's father or to his mother. 자, 지금 동사 2개 나왔습니다. 동사가 2개 나왔는데 접속사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whether라는 접속사가 이미 하나가 있죠. 그럼 얘는 동사일 수 있다 없다? 동사일 수가 없다. 이해됩니까? 동사 2개, 접속사 하나. 딱 맞잖아. 다시. 여기서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 어떤 공식을 이용하라고 그랬냐면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동사가 아니죠. 얘는. 동사가 아니다. 그럼 진짜 동사, 가짜 동사? 가짜 동사. 그럼 가짜 동사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에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얘가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죠. 명사로 사용된다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사용될 것이고요. 형용사로 사용된다면 명사를 수식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니까 a person blank is related 동사죠. 그 동사 왼쪽에 여기에 명사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얘는 명사가 되면 되는데 명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명사가 아니다. 세 번째, 명사가 아니다. 세 번째, 얘 형용사다. 잠깐만.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ing와 ed죠. 아하, 세 번째. 얘는 문제가 뭐가 된다? 얘는 분사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분사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냐면 분사 문제는 무조건 관계를 따져라. 누구랑의 관계를 따지라고 했냐면 분사는 품사가 뭐니까?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일편단심 누구랑? 명사랑 같이 다닌다. 그 명사하고의 관계가 능동 관계인지 아니면 수동 관계인지에 따라서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를 결정하라 그랬죠. 그 관계를 따질 명사 바로 여기에 있네요. the person. 그럼 그 the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 묘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 묘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묘사하는 주체가 되면 describing이 될 것이고요. 묘사하는 대상이 된다면 described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답 뭐가 된다? 당연히 described. 왜요? 라고 생각해보면 the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describe의 행위자의 대상이야? 둘 다 되죠. 둘 다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묘사할 수도 있고 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얘밖에 안 됩니까? 만약에 the person이 describe의 행위자였더라면 뒤에 뭐가 나왔어야 돼? 누구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지가 나왔어야 돼.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안 나오잖아. 얘가 아니라 얘가 된 거죠. 왜? 뒤에 있는 대상물이 앞으로 나와서 수동이 된 거니까 과거 분사를 써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보기를 보니까 일단 4번이랑 5번은 지워버립시다. 그런 다음에 B로 가죠. B에서는 위치랑 인위치를 봤어. 인 위치인데 이거는 보기가 굉장히 쉽죠. 어떤 거? 위치를 쓸 것이냐 인위치를 쓸 것이냐. 위치는 뒤에 빠진 명사가 있을 것이고요. 인위치는 뒤에 빠진 명사가 없겠죠.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a single word uncle applies to the brother of one's father and to the brother of one's mother. 자, 여기 봅시다.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a single word uncle. 자, 얘가 동사. 그런 다음에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묶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뭘 써야 당연히 in위치라는 형태를 쓰는 거죠. 됐어요? 다음에 C에서는 have를 쓸 것이냐 has를 쓸 것이냐 이렇게 보기가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왜? 두 개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누구 찾아라? 주어만 잘 찾아라. 일단 여기 이렇게 합시다. 여기 who부터 어디까지? 블라블라블라 해서 language까지 가로 묶어서 없애버리시고요. 누가 주어가 된다? People of Northern Burma 이렇게 나왔잖아. 오버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오버가 나오면 뒤에 거에 앞에 거 누가 중요하다? people이 중요하다. 복수가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have.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구성해 보면 described, init, have니까 정답은 당연히 3번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문법 문제 하나 풀었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틀리는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몇 번 보시냐면 15번으로 가주세요. 15번 문제를 같이 하나 풀어볼게요. 이거는 그래 위치. 이 주어진 글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를 찾는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도 항상 내가 강조했었던 것이 해석에만 너무 기인을 하면 안 된다. 해석에만 너무 기대지 말고 단서를 찾아라. 정확하게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주어진 글을 먼저 볼게요. 주어진 글이 however. 자, 나오자마자 별표. however는 일단 별표를 치고 가야죠. 그러나 역접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나 concern have been raised that cookies. 여기서 that cookie라고 해요. that cookie. 이게 잠깐만요. raise that. maybe. 여기서는 이제 여기구나. that은 접속사로 쓴 거구나. 어쨌거나 여기 쿠키를 봅시다. cookies which can track what people do online. Maybe violating privacy by helping companies or government agencies accumulate personal information. 여기서 accumulate 동사가 되지 않는군요. 오케이? 왜 동사가 아닌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동사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씩이나 나왔네요. 접속사가 몇 개? 3개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that이란 단어가 접속사가 되야겠죠. that cookie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게 that이라는 지시사가 된다면 도우주 쿠키즈가 됐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which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what 이렇게 나와 있죠.
동사가 지금 4개, 접속사가 3개. 동사 4개, 접사 3개. 맞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부터 위치부터 어디까지 여기 묶어주시고요. 얘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concerns, 걱정이 막 생겨났어요. 걱정이 막 생겨났는데 cookies, 그 쿠키라고 하는 것이 maybe violating privacy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by helping companies or government agencies accumulate personal information. 자, 얘가 왜 동사가 아니냐면 help가 무슨 동사? 얘가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companies or government agencies 얘가 목적어 명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동사의 원형 이렇게 써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회사나 정부의 어떤 기관들이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어떤 privacy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쿠키라고 하는 것은 what people do online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그 쿠키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요. 그래서 쿠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 그 쿠키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챌 수 있도록 한대요.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잠깐만.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쿠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violating privacy.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잠깐만. 근데 however.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어떤 식의 흐름이냐면 이 앞쪽에서는 쿠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쿠키는 안 좋은 것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글의 흐름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however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문장 가볼게요. 자, favorite website sometimes greet users like old friends. 우리 가끔 포털 사이트나 이런 들어가 보면 내가 최근에 검색했던 것과 연관되는 그런 광고들이 나올 때가 있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오래된 친구처럼 마치 내 친구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야. Online bookstores welcome their customers by name and suggest new books they might like to read.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온라인 북스토어들은 welcome their customer. 잠깐만 여기서 접속사 이렇게 suggest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접사는 new books 명사, they 명사, 동사 가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온라인 북스토어는 그들의 by name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재영님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름으로써 고객들에게 인사를 하고요. 그들이 읽기에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새로운 책들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쿠키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뭐 1번은 절대로 정답 아니겠죠? Real estate sites tell their visitors about new properties that have come on the market. 동사 2개입니다. 접사는요. that 이렇게 있고요. 가로 묶어주면 되고요. 수식하는 거죠. 사실은 이 문장은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죠. 왜냐하면 real estate site라고 하는 것이 뭐랑 똑같다? 온라인 북스토어 이거랑 똑같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these tricks 잠깐만 여태까지 쿠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번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these tricks라고 하는 것이 1번 문장 북스토어와 real estate site에서 하는 그 기술들을 tricks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are made possible by cookies. 여기 나오죠. by cookies. 쿠키라는 것에 의해서 made possible 가능해집니다. 근데 쿠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small files that an internet server store inside individuals' web browsers so it can remember them. 동사를 보니까 여기서 stores 이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여기 remember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가 2개라서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서 so라는 단어가 접사가 되는 거군요. 여기 앞에 이게 대신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로 묶어주는 거죠. 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자, 인터넷 서버가 inside individuals web browsers 개인의 웹 브라우저 안에다가 저장하는 자그마한 파일이 되는 거죠. So 그래서 it can remember them. 걔네가 그걸 다 기억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잠깐만 이런 거 잘 보세요. cookies 한 다음에 small files 이렇게 나왔잖아. 자, 봐봐.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내가 뭘 하라 그랬냐면 이름이나 직함 같은 것들도 글의 순서를 정할 때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쿠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처음 내려주고 있다고요. 쿠키라는 것에 대해서. 쿠키가 과자가 아니라 small files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름이나 직함에서 full name과 소개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쿠키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한 다음이 정답이 되겠죠. 일단 그럼 3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can remember them, 그들을 기억한다. 기억한다를 플러스라고 본다면, 만약에 그것들을 기억해낸다를 플러스로 본다면 여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살짝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일단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cookies can greatly benefit individuals. 그러니까 쿠키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들에게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득이란 표현이 아예 이렇게 나왔죠. 큰 이득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은 3번이 아닐 것이다. 맞죠? 다음에 4번은 어떨까요? 4번의 가능성 있죠.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능성이 생기면 얘가 정답이 아닐까? 여기가 정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 항상 어딜 보라고 그랬어? 항상 뒷문장을 보시라고 그랬죠. 뒷문장을 봐야 돼. 뒤를 보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예시가 뭐에 대한 예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긍정적인 것에 대한 예시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에 대한 예시인지, 이 예시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cookies, 쿠키라고 하는 것은요, save users the chore of having to enter names and addresses into e-commerce websites every time they make a purchase. 여기 every time 접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매를 하는 매번 이커머스 웹사이트에다가 이름이랑 주소를 매번 저장을 해야만 하는, 기입을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뭐 해준다? 그 일을 save, 덜어준다.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것에 대한, benefit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4번 정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정답이 5번이겠네요. 그럼 무조건 찍지 마시고 확인합시다. 5번을 보시고 뒷문장에서 좋은 얘기 나와야 돼? 나쁜 얘기 나와야 돼? 나쁜 얘기. Security is another concern. 잠깐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걱정입니다. 또 다른 걱정. Another. 또 다른 걱정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됐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우리가 글의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할 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라. 그러니까 단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렇게 문제를 또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는 내가 요일별로 유형별 문제들을 조금 드렸었잖아요. 그 문제들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또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까지 했으니까 수요일까지 했죠?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과제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목요일 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방금 우리가 수요일 과제를 하면서, 수요일 과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면서 글의 어떤 위치를 찾아봤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글의 순서, 위치에 해당하는 문제를 목요일 과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12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3번을 좀 먼저 풀고 나서 할까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수요일 과제에서 글의 순서, 그리고 위치 정하는 문제를 풀었으니까 목요일 과제에서도 위치에 대한 문제를 좀 먼저 풀고 그런 다음에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3번입니다. 목요일 과제 13번이에요. All participants are equally accurate. 가 동사죠.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하게 정확성이 있었지만 but the older group responded more slowly. 나이가 많이 든 연장자 그룹들은요 보다 천천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일단 이게 단서가 될 텐데요. The older group 이런 표현도 이제 볼만하다. The older group 이렇게 정관사가 나왔으니까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어디에 나와야 될지를 찾아봅시다. Older adults often take longer to make a decision than young adults do. 동사죠. 접속사는 than. 이게 접사 역할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릴 때,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내릴 때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 맥락의 이야기네요. But 그러나 that does not mean, 이게 동사죠. does not mean they are any less sharp.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mean, 이거 접속사 셋이 빠졌네요. that 그들이 less sharp, 정확성이 떨어진다, 보다 날카롭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번 어때요? 1번이 좀 같은 흐름의 이야기이긴 한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들어갈지 말지는. 자, 한번 가보죠. According to research at Ohio State University, 이런 대학에서 연구 조사를 했대요. The slower response time, the time of old adults has more to do with prizing accuracy over speed. 이 연구에 따르면 the slower response time of old adults, 그 나이 든 분들의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있잖아. 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has more to do with, 밑줄칠게요. have to do with 하면 뭐뭐과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prizing accuracy over speed. 뭐에 비해서? over speed. speed에 비해서 어떤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야? accuracy.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2번 어떨까요? 모든 참가자? 뭐 했는데 참가자죠? 실험을 한 것에 대한 참가자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는. 자, 조금만 더 뒤로 가볼게요. In the study, 그 연구에서, 연구에 대한 설명이 드디어 나오네요. Published recently in th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College Age Students. 여기서 이렇게 쭉 가로 묶어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떤 저널과 잡지에 대한 소개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College age students and adults aged 60 to 90 performed timed tasks of word recognition and recall. 그럼 여기서 나오는 the old group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60에서 90대의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정답은 1번과 2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3번은 어때요? 3번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 60대, 90대, 60에서 90 이렇게 연령대의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죠. 3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에 넣지 마라. 어딜 봐야 되냐면 뒷문장을 좀 보라 그랬잖아. 뒷문장을 보니까 when the researchers increased them, 잠깐만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increased them 이라는 표현 나왔잖아. 그 them 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그들에게 권장을 한 거죠. to work faster. 조금 더 빨리 해라. 잠깐만, 조금 더 빨리 해라. 조금 더 빨리 해라라고 한 거죠. 왜? 천천히 하니까. 천천히 하는 얘기가 어디 나왔어? 천천히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왔죠. more slowly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사람들한테 보다 빨리 해봐 라고 말을 하게 된 거라고요. 됐습니까? 정답은 3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뭐 뒤에는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간단하게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 됐죠? 다음 문제 가보자. 우리 12번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12번. 그래, 위치를 찾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 문제를, 2문제 정도 풀어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그래, 순서를 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주어진 글을 먼저 봅시다. Competition can be extremely healthy. 잠깐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좋은 겁니다. 잠깐만, 경쟁이 어떻다고요? 플러스 좋은 거라고요. Competition,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플러스라고 나온 겁니다. 다음에 It drives us to improve. to reach and stretch. 그것은요,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향상되고 더 많은 것들을 뻗어나가고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좋다고요. Without it, 만약에 경쟁이라는 것이 없으면 we would never know,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How far we could push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우리의 한계가 어딘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좋은 얘기죠. In the business world, 사업의 세상 속에서 it makes our economy prosper. 우리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더 번영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좋다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주어진 글에 나오는 것은 competition.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경쟁은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경쟁은 좋은 거야. 됐습니까? 경쟁은 좋은 거야. A로 가죠. The difference is this. 차이점은 이겁니다. 잠깐만, 뭔데 차이점이야?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차이점은 이렇게 나와버렸잖아. 그 차이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A가 문장 서두에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1번을 지우세요. 됐죠? 잠깐만 다시. 우리가 글의 순서를 정할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 최대한 빨리 오답을 지워라 이렇게 말했죠. 오답을 다 지우고 남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요. 기억나시죠? 가봅시다. 그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Competition is healthy.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거죠. When you compete against yourself. 당신 스스로와 경쟁을 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Or when it challenges you to reach and stretch and become your best. 자,
동사가 3개씩이 나왔으니까 접속사 여기 when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when 이렇게 있죠. 요 5월은 얘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당신 스스로와 경쟁을 할 때 나의 한계는 어딘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 when it challenges you to reach and stretch and become your best. 당신이 어딘가에 도달하고 뻗어나가고 당신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도왔을 때 좋다고요. 그럴 때 좋습니다. Competition becomes dark. 잠깐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becomes dark. 어두워집니다. 참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나쁜 얘기. 드디어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왔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지 않습니다. When you tie your self-worth into winning and when you use it as a way to place yourself above another. 동사가 지금 3개, 접선은요. when. 다시 한번 when. 이 구조는 위에 거랑 동일한 구조가 되겠죠. 근데 그 경쟁이라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When you tie your self-worth, 당신 자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얻다가 into winning, 승리라고 하는 것에다만 갖다 붙였을 때.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When you use it as a way to place yourself above another,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또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기 위한 것으로 사용했을 때는 좋지 않은 겁니다. 됐습니까? A가 문장서두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됐어요? 다음, later. 나중에. 잠깐만. 나중에. 뭐 했는데 나중이야. 나중에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죠? 또 하나, Luke. 얘는 누구죠? 처음 보는 아이인데 Luke요. Luke confronts the devil Darth Vader and learns about the dark side of the Force. 동사 2개라서 접속사. 됐죠? 루크가 confront the evil Darth Vader. 다스 베이더? 어디서 많이 보내죠? 그 사악한 다스 베이더를 만나서 learns about the dark side of the force. 그 힘의 나쁜 점에 대해서 배웠죠. 어떻게 하더라도 B가 문장서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알겠죠? 어떤 거? B가 문장서두에 들어갈 수가 없다. As Darth Vader puts it, you don't know the power of the dark side. 자, so it is with competition. 잠깐만, 그것이 뭐랑 같다? 경쟁과 같다. There is a sunny side and dark side, and both are powerful. 잠깐만, 양면이 다 있다는 거네요. Sunny side, 좋은 점도 있고요. And dark side, 나쁜 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굉장히 강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 이런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과 같다. 그리고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다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있다. 어라? 잠깐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A랑 B를 봤을 때 무조건 누가 먼저 나와라? B가 먼저 나와라. 같은 거다. 이거랑. 설명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B가 A보다 앞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A가 B보다 앞서 있는 것을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우면 정답은 한 번에 5번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C를 안 읽어서 좀 불안합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스타워즈라는 영화 속에서 루크 스카이워커. 됐죠? C가 문장 서두에 나온다는 거 한 번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글의 순서를 정할 때에는 뭘 해라? 빨리 오답을 지워라. 오답을 빨리 지우고 남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이 문제 정답 5번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 금요일 과제로 제가 드렸던 것 중에서 금요일 과제 이거 몇 회죠? 금요일 과제로는 2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5회라고 되어 있는 거 과제를 꺼내시고요. 그 과제 중에서 우리 또 하나 이제 항상 문제풀이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빈칸 추론이잖아요. 그죠? 그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그 교재 중에서 빈칸은 추론이다라는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는 요 동영상이 화요일 수업에 대한 동영상이 될 것이고요. 목요일 수업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또 할 건데 그때 그 빈칸은 추론이다 그 과제에 대해서 조금 그 교재도 다룰 거니까 그 교재는 까먹지 말고 또 준비를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가봅시다. Hearing is basically blank. 자, 빈칸이 첫 문장이죠.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럼 내가 쓰고 싶은 말, 자, 빈칸 추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풀려고 그랬냐면 항상 뭘 찾아라?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라 그랬죠. 아, 빈칸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어 라는 판단을 해야 정답이 빨리빨리 보이는 것이지 그냥 읽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정답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고 빈칸 추론이죠. 추론을 해야 된다고요. 자, 봅시다. hearing.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청력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죠.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걸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가봅시다. Sound is simply vibrating air, which the ear picks up and converts to electrical signal, which are not interpreted by the brain. 자, 동사를 볼게요. 저기 is. 그런 다음에 picks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converts. 얘가 동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are then interpreted. 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동사가 뭐 이렇게 많아? 동사가 4개씩이나 있죠. 자, 보니까 제일 먼저 which부터 어디까지 블라블라 여기까지 가로 묶어주시고 and 동그라미 2번 그런 다음에 얘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컴마 위치죠. 컴마 다음 위치를 썼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봐야겠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which the ear picks up and converts electrical signal. 우리의 귀가 포착을 해서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vibrating air, 진동하는 공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are then interpreted by the brain, 우리 뇌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리 자체에 대한 얘기네.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 두 번째 문장은 청력, hear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값,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한 것일 뿐이야. 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요. 뒤에 The sense of hearing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부터가 필장 하고 싶은 말인 거야.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is 이게 동사죠. is not the only sense that can do this. touch can do this too. 여기는 이제 세미콜론 나왔기 때문에 가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동사가 지금 2개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럼 접속사가 여기 can do this.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이 아니다. 청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청력만이 어떤 것을 포착해서 전기신호로 바꾸고 뇌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청력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청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touch can do this too. 모두 touch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touch도 할 수 있어요. 그럼 hearing equal touch. 두 개가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히어링이 하는 일과 청력이 하는 히어링이 하는 일과 촉각, 터치라는 애가 하는 일이 동일하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읽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몇 번이야? 맞습니다. 바로 청력은 터치의 일종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물론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정답이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지만 딱 여기까지 읽고도 아, 맞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말했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추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최대한 적게 읽고 추론하자. 됐습니까? 우리 한 문제만 더 풀까요? 밑에 11번 이거 재밌는 지문이라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그 솔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경제학자, 인과동시 철학자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할까요? 자,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라. 빈칸 문장 보니까 if the price falls so much that 잠깐만 동사 that blah blah the rich will stop buying it. 이게 동사죠. 지금 동사가 2개인데 접속사가 if 이렇게 나왔고요. so that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so랑 대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결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오케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면 the rich will stop buying it. 부자들은 the rich,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구매하는 것을 멈출 겁니다. 잠깐만 이 문장에 대한 정리를 살짝 해보죠.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가격이 하락되고 가격이 하락된 결과 이렇게 되면 부자들이 부자의
구매가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빈칸에 쓰고 싶은 말은 가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거. 가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사건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so 대시니까. 이해되시죠?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자들이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자들은 그걸 구입하지 않게 된다. 오케이? 잠깐만. 근데 이건 되게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격이 높아요.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구매율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구매율이 낮아지죠. 맞습니까?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는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 구매라고 하는 것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재밌게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구매를 하지 않는데요. 뭔가 대단히 이상하죠. 오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법칙들과 약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가격이 떨어져서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이런 거죠. 그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래가 좀 짧은 것 같으니까. 자, 가봅시다. There's much evidence of this behavior in the market for luxury cars, champagne, watches, and certain clothing labels. 여기 나오는군요. 이렇게. 이러한 행위들. 자,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윗문장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구매하지 않는 거. 이런 일. 자, 이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냐면 for luxury cars. 오케이? 이런 차들. 차 한 대인데 20억이야. 막 이런 차들 있잖아. 샴페인, 1억짜리 샴페인이 있다고 하죠. 워치, 시계인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잖아. 막 이런 거. Certain clothing labels. 어떤 의류들. 그 티셔츠 한 장인데 막 100만 원. 뭐 이런 티셔츠 있죠. 아, 슬픈 얘기야?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고요. 됐어요? 결국 여기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구매하지 않는다. 럭셔리죠. 사치품이죠, 사치품. 사치품 같은 것들. 그럼 사치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거죠. 사치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뒤에 a reduction in price. 이거 나오죠? reduction in price. 가격에서의 하락이죠. 가격에서의 하락은요, might see the temporary increase. 순간적으로는 증가시킬 수 있어요. in sales for the seller. 순간적으로는 판매량이 줄 수도 있죠. 늘 수도 있죠. 그러나 then sales will begin to fall. 다시 판매량은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정확하게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단서는 딱 한 가지. 아, 이게 그 사치품, 럭셔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앞문장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A true babbling goods, therefore. 그러니까 진정한 babbling goods. 여기서 말하는 babbling goods가 어떤 거겠어요? 바로 럭셔리겠죠. babbling goods는요, should not be noticeably high quality than the lower priced equivalent. 그러니까 이 true babbling goods라고 하는 것이 should not be noticeably high quality. 그러니까 분명히 딱 눈에 띌 정도로 높은 품질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the low priced equivalent. 오케이? 그냥 단순히 가격만 높은 거죠. 이것만 보고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랬어요? 이렇게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랬어요? 그냥 첫 문장을 보라 그랬죠. 됐습니까? 첫 문장 볼게요. Babbling goods are named after Thorstein Veblen. Veblen goods라고 하는 것은요, Thorstein Veblen이라고 하는 a U.S. economist who formulated the theory of conspicuous consumption. 이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conspicuous consumption, 과시소비, 과시적인 소비 이론을 만들어낸 미국의 경제학자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실 정답은 나왔죠. 이 럭셔리라고 하는 것이 뭐다? 과시죠. conspicuous가 되는 거죠. 과시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럭셔리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떨어졌어. 사치품 가격이 떨어졌어. 그래서 누구나 살 수 있어. 누구나 살 수 있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무도 살 수 없는데 내가 주세요 하고 딱 구입을 해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 과시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거다? 이 과시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과시할 수 없을 때, 자랑질할 수 없을 때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과시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1번 봅시다. The government starts to get involved in the industry. 정부가 그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참여한다는 건 사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2번, manufacturers finally decide not to supply the market. 시장에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 시장에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공급하지 않는다. 그럼 판매가 아예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not to supply market. 이 공급과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얘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3번,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does not work anymore.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맞죠? 작동하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과시랑 관련되는 것 같진 않아요. 과시라는 말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난 과시를 찾고 싶을 거니까. There is no quality competition remaining in the market. 시장에 남아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잘 모르겠어요? It is no longer high enough to exclude the less well-off. 잠깐만. exclude the less well-off. 보다 덜 부유한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을 때. 자, 여기 나오는 exclude the less well.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나보다 돈 없는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다. 자랑질하겠다는 얘기죠. 자랑질이 불가능할 때.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용이 조금 흥미로워서 같이 한번 다뤄본 거고요. 빈칸 추론 문제는 우리가 빈칸은 추론이다라는 교재를 통해서 또 연습하고 있으니까 그 교재들에서 안 푼 문제들이 있다면 조금 더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해봅시다. 정리. 우리가 지금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고 있는데 너희가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어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주간 과제물 이렇게 줬을 때 뭘 같이 넣냐면 그거 같이 넣었어요. 그 내신 대비 자료들을 같이 넣었거든요. 출판사별로 교재들을 좀 넣었으니까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지난주에는 연습 문제를 좀 넣어놨고요. 이번 주에는 본문을 넣었어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죠? 본문이 먼저 나오고 문제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데 의도한 바는 뭐냐면 문제를 먼저 쭉 풀어보라는 거야. 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구나. 사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보다 문제를 볼 때 지문을 조금 더 자세하고 집중해서 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문제를 좀 한번 읽어보라. 본문을 한번 읽어봐라.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주에도 과제 줬으니까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 지금의 사태가 빨리 끝나서 같이 만나서 얼굴 마주 보고 내신 대비도 시작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학습을 하더라도 너무 늘어지지 마시고요. 어제도 문자 보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같이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목요일날 다시 동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